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박가순이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는데 술은 살찌는 걸 알았고, 그나마 이제 술 안 찌게, 덜 찌게 하는 게 레드와인까지 알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와인 먹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나마 우리가 가면 이제 술자리에 가게 됐을 때 술 안 찌게 하는 술 마시는 방법. 네, 중요하죠. 그쵸.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박가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로는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죠? 일단 그 단백질 위주의 식사나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가벼운 샐러드로 배를 채우면 네. 먼저 알코올 섭취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 우리 그때 방송 그쵸. 나왔잖아요. 자주 나오죠, 렙틴. 네,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의 양을 감소시켜서 네. 폭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이미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렙틴 호르몬의 방출을 활성화시켜서 술자리 폭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는 고단백 식사를 하거나. 그렇죠. 시간 정 없다면 네. 아몬드 몇 알 또는 계란 하나 정도 삶아 먹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또 계란이 그거 위 보호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술 이제 먹을 때 그러면. 내 몸 보호하고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에 뭘 먹어서 배를 좀 채우는 게 좋은데, 그때 채울 땐 기왕이면 단백질 위주로 먹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물 많이 마시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몇 잔 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곧바로 탈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우리 뇌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배고픔과 갈증을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뇌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갈증, 목이 마른 걸 허기, 배고픔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때 많은 양의 안주를 섭취하게 되고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우리가 안주를 많이 안 먹어야 돼요. 안주를 되도록 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물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바로 그 옆에 얼음물을 준비해줘서 곧바로 바로 한 잔씩 마셔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렇게 하면은 또 배도 부르게 해가지고 과음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숙취도 해소가 좀 잘 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마시거든요. 한 잔 마실 때 물을 저는 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가순이님이 그렇게 과음하는 것 치고는 사실 쌩쌩하죠. 쌩쌩도 하지만 그렇게 막 살이 찐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되게 좋은 방법 같고. 그 다음 뭐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건 그냥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네. 천천히 마시면서 말을 많이 하기. 어... 왜냐면 빨리 마시는 만큼 당연히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런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이제 체지방도 바로바로 좀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술도 좀 적게 마시게 되고 이제 열량 소비까지 가능하게 되니까 네. 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기초대사량의 30% 이상이 뇌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말을 많이 하면서 대화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바로 해장은 반드시 다음 날에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 아까 나왔죠. 렙틴. 네, 렙틴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렙틴의 저항 없이 그대로 네가 먹은 음식이 바로 살로 직행. 그렇게 돼서 또한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식욕 억제 호르몬이 지금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장한 다음날 먹을 때는 심지어 과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대로 해장은 반드시 다음날에 한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술주정이 진짜 폭식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술을 좀 술 취하면 막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집에 가는 길에 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막 음식을 사요. 그 집에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중에서 장도연이 그런데요. 장도연이. 진짜요? 네, 장도연이 술 취하면
그 감자탕집 가서 그거를 계속 먹게 된대요. 약간 저도 아 너도 그래요? 제가 아까 술버릇이 마지막에 야 마지막은 뼈해장국이지 어. 감자탕이지 이거 맨날 외치거든요. 자, 그 뼈해장국 다 살로 갑니다. 100%. 저항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해. 저항 없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게 되면 친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해장 반드시 다음 날에 하는 거 꼭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 뭐죠? 그 다음은 술 마신 뒤에 커피는 절대 금지. 왜 그러죠? 바로 그 음주 후 커피는 체지방을 바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이온 음료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커피는 이제 아시다시피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네. 심장을 막 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몸에 그 피도 좀 이제 혈류가 좀 돌고 심장 박동도 좀 뛰어요. 근데 그쵸. 거기에 더 부스터처럼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술 먹은 다음 날은 절대 근데 많이 그러죠. 절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술 마신 다음 날 해장하기 위해서 주로 뭐 먹죠? 주로 라면. 라면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많은 분들도 찌개, 맵고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체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게 돼서 그럴 경우에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탈수가 일어나면은 배고픔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설사 아침에 적게 먹더라도 그날 반드시 오후나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전날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고 가급적이면 거의 500ml 이상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평소보다 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점심 때, 저녁 때 폭식이나 과식을 피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자, 우리는 굉장히 규칙적인 식습관을 해야 합니다. 술 마셨다고 그 다음날 안 먹고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쌓았던 거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빼는 건 어려운데 치는 거 너무나 쉬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할 때 그나마 술을 덜 살찌게 먹는 방법에 조금 알아봤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쳤어요. 사실 술 먹을 때 가장 주의할 점 바로 어떤 안주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칼로리 생각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통 술 마시면 뭐 많이 드세요, 안주? 뭐 주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맥주를 마실 때는 역시 치킨? 네, 치킨을 좀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소주를 마실 때는 좀 되게 다양해요. 예전에는 탕 종류 이런 거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워낙 많은 음식을 파니까 막 스페인 음식도 많이 먹고. 스페인 음식 어떤 거요? 감바살 아이오. 아, 이게 꼭 와인이랑 어울리잖아요. 소주랑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런 거. 우리 바깥술은 되게 비싼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다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그래요? 또 다른 거 네네. 좋아하는 메뉴 안주로. 저는 어제 뭐 먹었어요, 안주로? 어제는 그 약간 삼계탕 같은 걸로 백숙 이런 걸 이제 소주 맥주로 같이 먹었고 두 번째 2차에서는 아까 감바살 아이오랑 치즈 고로케랑 치킨 가라아게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이제 그냥 술만 마셨어요. 그 다음 자리에서는.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술을 먹을 때 안주 선택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안주에서 살이 그나마 덜 찌는 안주가 있거든요. 너무 꼭 알고 싶어요. 네. 이건. 근데 그 전에 절대 제가 피해야 할 안주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대본에도 안 썼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시지. 나 소시지도 먹었다. 치킨도 먹었네. 2차가 치킨이었네. 어쨌든 입 다물어 주시고요. 네. 소세지 안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 소세지 안주는 말 그대로 가공식품이에요. 가공류거든요. 가공류. 진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미안해요. 수제가 있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수제를 그 식당에서 만들지 않는 경우에 가공육은 대부분은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이 안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소세지 안주를 먹게 되면 거기 있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그대로 체지방을 바로 쌓이게 합니다. 진짜 안 좋은 트랜스지방이 엄청 많은 게 소세지입니다. 햄이랑. 그래서 절대 피해야 될 안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안주는 과일 안주입니다. 좀 놀라실 것 같은데 과일 안주는 과일은 과당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 말하고 있는 그 통조림 과일 안주, 황도, 백도, 그 다음에 파인애플 통조림 있잖아요. 이거 정말 술 마실 때 그 안주, 특히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과일 많이 먹잖아요. 과일 야채. 네. 아, 그거 되게 신선하다 느끼는데 사실 거기 있는 그 당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당이 게다가 통조림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게 부패하지 않게 해서 화학 첨가물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약간 시럽화가 좀 되어 있어요. 엄청 시럽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좋은 건 다 빠져 있어요. 섬유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렁물렁해서.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진짜 피해야 될 음식이 황도고, 황도 과일 안주. 네, 근데 정말 그 앞으로는 좀 소세지랑 과일은 꼭 피하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굳이 먹겠다면 술 마실 때 말고 딴 데 먹어주세요. 그쵸. 네. 아, 저는 이 두 안주가 주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이게 보통 맥주 안주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에 살을 좀 덜 찌게 하는 안주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한번 우리 박가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가 뭐죠?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생선회입니다. 생선회. 네. 아, 저 참 좋아하는데. 네, 딱 봐도 칼로리가 좀 낮게 그쵸. 다가오잖아요. 네, 뭐가 좋죠? 네, 생선회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세포막을 또 튼튼하게 하고 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쭈글쭈글해지는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는 기능이 있어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고 살이 찌지 않아 우수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또 그리고 또 생선에는 DHA, EPA, 오메가3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질병 예방 치료와 그리고 정력 강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회가 진짜 좋은 안주군요.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뭐 다 상관없이 너무 좋네요. 비싸서 너무 걱정이에요. 비싸서 못 먹지. 맞아요. 제가 볼 때 생선회 저도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뭔가 양념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두부. 두부. 네. 네, 나올 것 같았어요. 두부는 왜죠? 보통 우리 그 식단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이어트 식단에도.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먹을 수 있는 민속주막 이거는 막걸리랑 많이 먹게 되잖아요. 두부김치, 네. 소주랑도 먹기도 하고. 네. 먼저 그 안주라면 간단하게 냉두부라고 또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다이어트 하고 있다면 냉두부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두부가 좀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애매하잖아요. 두부를 딱 뭐 파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슨 뭐 전골 뭐 이런 메뉴를 보면 두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뭐 이렇게 김치찌개 시켜든 부대찌개 시키시든 네. 다른 그때 햄 먹지 마시고 두부만 공략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얘기할 때 뭐 이모 두부 좀 더 넣어주세요. 실제 더 넣어주시거든요. 두부는 되게 인심 후예요. 그렇죠. 그때 두부를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이나 뭐 막걸리 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 뭐죠? 그다음 세 번째는 견과류. 견과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좋은 안주죠? 참 좋죠. 이건 위스키에 어울려요. 왜 견과류는 어떻게 해? 그 아몬드와 땅콩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매우 건강한 안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견과류의 지방은 대부분 바로 불포화 지방산, 네. 오메가3로 대표되는 이 지방산은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해줍니다. 견과류 진짜 좋은 안주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뭐 하루 견과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정 견과류를 섭취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실 저는 맥주 먹을 때 견과류 많이 먹거든요. 어울리죠. 네, 어울리죠. 맥주와 땅콩 이렇게. 그렇죠. 견과류 나중에 안주 다이어트 시에는 꼭 견과류 안주 좀 시킬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다음 뭐죠? 네 번째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저 진짜 좋아하는데 오징어는 좋은 안주라는 거죠? 네. 왜죠? 마트 등에서 정말 우리 손쉽게 마른 오징어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집에서 혼술 마실 때 진짜 딱 찰떡궁합인 안주입니다. 네. 이 오징어는 칼로리가 낮은 것은 이제 물론이고 네. 딱딱한 음식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많이 씹겠죠. 네. 씹는 횟수가 늘어남으로써 적은 양으로도 쉽게 포만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그래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좀 좋은 점이 원래 따뜻한 음식이 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시는 거 알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특히 저 진짜 마른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이 마른 오징어를 먹을 때 그
뭐 찍어 먹잖아요. 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간장 찍어 먹는데 거기에 그 마요네즈 간장의 함량을 최대한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아, 있습니다. 특히 마요네즈는 좀 많이 줄여야 돼요. 그쵸. 마요네즈 특히 간장 이걸 좀 네. 줄이면서 마른 오징어만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그나마 어려우면 소스를 조금만 적게 네. 찍어야면 좋은 안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왜 완두콩은 왜죠? 우리 기본적으로 술집에서 완두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엔 많이 나오는데 요즘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비싸졌나? 네, 횟집에서는 좀 나와요. 제가 맞아, 알기로는. 맞아. 그 하얀 알죠? 하얀 그 중국식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단무지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릇에 완두콩이 가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두콩은 제가 들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죠? 바로 저칼로리에 그리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과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죠. 서로는 칼륨, 비타민 C, 단백질,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붓기나 피부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두콩 진짜 좋네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안주까지 알아봤잖아요. 네네. 자, 이제 안주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술을 어쨌든 마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했거든요. 술을 마시면 왜 토하게 될까? 그 이유는 일단 알코올은 체내에서는 독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얼른 간이 해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체내에서 이제 간이 흡수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신경계를 자극시켜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맞아요. 건드리고 그러면서 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가 생기면서 울렁거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더 마시게 되면은 결국 뇌에 연수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 연수라는 부분에서 자, 더 이상 술 마시게 되면 너 이제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 수 있어. 조심해. 하게 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구토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술을 그냥 응급처치죠. 그렇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몸에 있는 이 술을 빼기 위해서 구토를 이게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토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자주 과음을 하면서 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산이 역류가 돼요. 네, 그럴 때 막 이렇게 목이 좀 타는 듯한 느낌. 그쵸. 네. 근데 그 이 위산은 굉장히 산성이 큰 뭐랄까 세거든요. 세죠. 예. 그게 식도 전망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토를 해버리면은 위 안은 이제 텅 빈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위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소화액을 막 분비를 시킵니다. 음식이 들어있는 줄 알고. 이 멍청한 위 때문에 이 위벽을 손상시켜가지고 위염과 위궤양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하고 난 다음 날은 굉장히 속이 쓰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위염과 위궤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해요. 네. 근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하고 나면 술이 깬다. 이거 많죠. 이런 사람 맞아요. 이제 술 좀 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뇌에 있는 연수도 결국은 구토 지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스란히 유해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했다는 거는 이제 네 몸이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뜻이니까 경고니까 절대 술 토하기 직전까지 술 마시지 말고 토를 하게 되면 바로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진짜 토할 때까지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되게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도 박하수님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엄청 마시면 토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죠? 네, 그 다음 또 궁금한 건 술 마신 다음 날 왜 수치가 생기는지 참 궁금해요. 그쵸? 네.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박가수님 술 마신 다음 날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수치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버거워요. 오늘 날 새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네. 박가수님이 술이 약하다기보다는 술자리에 오래 있다면 잠을 못 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숙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숙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숙취란 거는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깬 후에 느끼는 특이한 불쾌감이나 두통
또는 심신의 작업 능력의 감퇴 현상 등이 1일 내지 2일 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숙취가 왜 생기냐면요. 자, 아직 간에 의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가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어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해독이 안 된 거죠. 특히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시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구토 및 어지럼증, 동공 확대 및 심장 박동 같은 그 숙취가 일어나게 되게끔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취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계속 아세트알데히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세트알데히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죠. 뭐죠? 제가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래봬도 화학이죠, 맞아, 화학공학까지. 네. 네. 바로 공장 폐수나 오염된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생활에서 좀 쉽게 좀 접할 때는 그 새집 증후군, 네. 그 암모니아와 함께 생활 냄새의 주범이고요. 그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게는 이제 두통을 일으키고 구토나 알러지 반응까지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안 좋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 흡수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술이 마시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 궁금한 게 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수치를 물론 뭐 적게 마시면 좋겠지만 마셔버렸어. 그러면 다음날 해장을 해야 되는데 칼로리가 좀 안 높으면서도 해장 음식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궁금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나라별로 전통적인 다양한 숙취 해소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양의 누나를 절인 뒤에 그 이를 토마토에 섞어 먹는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세죠. 숙취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와우. 다시 구역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그냥 셉니다. 빡대기인데 이건. 셉니다. 네. 그다음 이탈리아는 이제 그 쌀, 파스타, 유가공 제품 등 이제 흰색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절인 오이나 양배추의 국물을 주로 이제 숙취 해소 때 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절인 청아와 맥주를 숙취 해소 음료로 먹는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은 뭐죠? 유럽 이제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보드카에 약간 토마토 즙을 탄 칵테일을 이제 해장술로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약간 해장술. 박가수님 좋아하시겠네요. 보드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토마토 즙 섞은 칵테일을 먹어본 적 있어요. 이름이 그래요? 레드아이였나? 하여튼 그때 뭐 캐나다 바였나? 뭐 캐네디언 바 이런 데 가서 먹어본 적 있는데 진짜 많이 가고. 네, 좀 이게 맛이 좀 독특해요. 약간 호불호 좀 확 갈릴 맛이에요. 호예요, 불이에요? 저는 약간 불호였어요. 근데 약간 묘한 중독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저는 제가 토마토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라별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 말고 진짜 과학적으로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그 음식들이 있는데 해장 음식들 요거는 하나씩 우리 박가수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네. 바로 아스파라거스는 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알코올 분해를 잘 돕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네. 특히 그 아스파라거스에 포함된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 우리 보통 다음날 숙취해서 콩나물 먹고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콩나물보다 무려 50배 이상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스파라거스 진짜 좋네요. 네. 그다음 뭐죠? 두 번째는 피클. 피클이 어떻게 숙취죠? 그죠, 좀 의아한데 그 술 먹은 다음 날 바로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입이 이게 되게 입이 쩝쩝 마른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 왜냐면 이제 술을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그렇군요. 이럴 때는 피클을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요? 짠맛이 강한 피클은 그 빠져나간 전해질 성분을 대신하여 숙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채소가 우리 수분을 많이 그쵸.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뇨 작용도 같이 돕기 때문에 아, 맞군요. 좋습니다. 피클 제 몰랐는데,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날 피자와 피클로. 피자는 빼고 피클만. 네. 네, 또 여기서 또 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세 번째는 콩나물국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바로 스테디셀러. 그쵸, 스테디셀러. 오랜 전통이 있는. 네. 근데 실제로 좋나 보대요. 네. 네. 그 콩나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포닌. 사포닌 들어봤어요. 이거 홍삼에도 있죠. 어. 네, 사포닌, 그다음 레시틴, 비타민 B, 비타민 C, 네. 또 아까 그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던 네. 아스파라긴산 이런 게 좀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군요. 아스파라거스 사실 구하기 힘들거든요. 아, 또 맞아, 어려워요. 그쵸. 아스파라거스 없으면 콩나물국 네. 먹으면 되겠네요. 아, 우리 뭐 냉장고에 콩나물은 있잖아요. 그쵸. 콩나물이 있으니까 콩나물국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다음은 네 번째는 군밤입니다. 군밤 왜요? 이게 왜냐면 네. 그 군밤은 술 마시고 속쓰림이 심할 때 네. 속쓰림을 나아지게 하는데 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위장 보호에도 좋고 이제 활력을 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구토를 하게 되면 이제 위벽이 되게 손상된다는데 그걸 되게 도와주는군요, 군밤이. 네. 근데 그 비타민 그 말고 이제 군밤은 솔직히 어떻게 구하지라고 하시는데 편의점에 팔아요. 편의점에. 그 군밤 과자. 맞아. 팔거든요. 네. 제일 CJ에서 나온 네. 거. 맛밤 뭐 이런 거 맛밤.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날 만약에 내가 속이 쓰린다 하면 그쵸. 군밤 그거 사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이거 되게 좋은 꿀팁 같습니다. 네. 마지막 뭐 있죠? 바로 초코우유입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네. 이게 어떤 결과에서 1위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저도 제 주변에 네. 초코우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신 다음 날. 네. 바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좋다는 음식, 숙취에 네. 좋다는 음식 중에서 많이 좋다고 초코우유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술 마시고 다음 날 가장 괴로운 게 바로 약간 속이 좀 쓰린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속이 쓰려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거든요. 초코우유에는 흑당, 네. 타우린, 네.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코올 분해에 좋고 이 속쓰림에 아주 이제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유 자체가 약간 전해질 역할을 그쵸. 해서 위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맞아. 합니다. 그리고 타우린은 거기도 있어요. 바카스? 네, 바카스. 네. 맞아. 바카스도 되게 좋은 숙취 음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한 초코우유는 우유가 갖고 있는 장점, 바카스가 갖고 있는 장점까지 다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 맛도 있고요. 맛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평소 같으면 초코우유 별로 허락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노라. 숙취했을 때는 초코우유 이렇게 좋다고 하니 그때는 한번 마셔보고 얼른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저 홍레모님께서 허해 주시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장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면서 술과 다이어트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서로 드려봤는데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좀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렵죠. 그죠? 어렵죠. 우리 박가순이님이 저한테 자주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일부러 박가수처럼 술자리를 찾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상 술을 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또 외로운 사람들도 이제 혼자 혼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막 음식은 찾겠는데 술은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술에 관한 거,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연관된 어떤 잘못된 속성들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기왕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술을 먹게 된다면 건강하고 정확하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술자리에 많은 저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방송이었고요. 또 이런 정보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박하순이님 생각해서 좀 만든 방송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박하순님이랑 항상 주말에 이렇게 만나서 녹음을 하는데 그 전날 항상 술을 마시고 오더라고요. 항상 거의 항상. 네. 그래서 근데 또 저랑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막 다이어트 누구랑 내기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심 이제 좀 우리 같이 하는 박하수님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런 주제도 정했고, 박하수님께서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소개를 드릴게요.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수님 마지막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